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한 주간의 이제 휴장이 끝나고 2022년도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월 8일, 1월 9일 양일간 예상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 편성을 보면 역시 이제 한 주간의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거의 뭐 14마리가 거의 꽉 차 있는 경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사회가 이제 9시 넘었으니까, 경주로가 이제 함수율이 2%예요. 건조죠, 건조. 예, 건조 2%입니다. 이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뿌릴 수가 없죠. 예, 물을 뿌리면 이제 어니까. 그럼 또 염화칼슘을 소금을 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새벽 조교 때 보면 그냥 먼지가 펄펄펄 날립니다. 예. 한여름에도 이제 물을 많이 뿌려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는 이제 물을 못 뿌리기 때문에 그게 바삭바삭 마르면 이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 2%인데, 자, 이런 주로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지난 연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고배당이 거의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와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요일 경주는 2개 경주를 좀 골랐고요. 일요일은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경주를 골랐는데, 여러분들 그냥 요런 다른 경주들은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냥 제가 이 세 경주를 고르니까 토요일, 일요일 세 경주를 고른 이유는 일단 다른 경주들은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는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팅에 메리트가 없는 경주고, 또 제가 고른 경주도 보면 뭐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한 20에서 30배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뭐 2방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주들은 뭐 거의 뭐 좀 적중시키기 힘들거나, 또 아니면 또 뭐 배당도 없는데 분산 배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좀 아무튼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주들입니다. 그래서 3개 경주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주무실 것 같으니까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1월 8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1번 이제 허밍버드가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또 1번 게이트까지 차지했어요. 그런데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경주에서 이런 경주에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팅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자, 이 1번 허밍버드가 선행을 갑니다. 가는데 얘가 지금 어떤 뭐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 이런 것들 때문에 다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너지면은 다른 말이 와서 좀 덮쳐주는 마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 신마예요. 신마기 때문에 결국 얘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배당도 없어요. 배당도 없는데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마필들을 요 마필도 조금 뭐 조교가 좋았어, 신마 중에 잠재력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데려가는 거죠. 확신을 갖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경주 같은, 그러니까 요런 경주들 때문에 이제 배팅을 좀 자제하라고 좀 권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KNT 조언입니다. 뭐 일단 얘는 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뛴 걸음도 있고, 뭐1번 허밍버드가 선행을 가면 바로 외곽으로 가서 붙을 수 있는, 바깥에 있지만 다른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행심사나 얘가 실전에서 보여준 순발력이면 뭐 허밍버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박태준 기수의 성향이라면 넘어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넘어가서는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아직도 얘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마필로 이제 압축이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하나가 이 8번 디스코보이입니다. 디스코보이.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조교 때도 신나게 잘 뛰어다닙니다. 주행 자세도 좋고, 그러니까 얘가 능력 검사에서는 보여준 게 없는데,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 무턱대고 얘가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지 감을 못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개상 유리한 마필 허밍버드가 있고 K1 티즈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디스코보이가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2번 비플라워인데 불량주로 20%에서 1분 2초대를 뛰었어요. 근데 이전에 주행심사 1분 8초를 뛰었고 얘는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거의 뒤에서 오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좀 꺼낼게요. 예, 거의 뭐 뒤에서 오는 그런 그렇게 뒤도 아니에요. 다른 마필들이 다 너무 뒤에 있어서 얘도 뭐 어떻게 보면 선행권 바로 이제 붙어갈 수 있는데 조금 격차는 있겠죠. 이제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허밍버드와 11번 KTG1 이렇게 두 마필 배팅 메리트 없습니다. 근데 이 또 디스코보이 8번이 주행심사에서 너무 순발력이 없었어요. 근데 뒷심은 있었죠. 뭐 아무튼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배팅보다는 이 마필의 어떤 그 경주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두면 나중에 꼭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인데, 요 경주는 내심 뭐 이렇게 조금, 욕심은 나는 경주입니다. 욕심은 나는 경주인데, 그래도 이제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또 안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주는 아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소액으로 조금만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1번 이 플라잉 아테나입니다. 뭐, 지난, 데뷔전 때도 제가 잠깐 거론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지난번처럼 이제 1번 게이트에 있고 아마 차분하게 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 뭐 안말치고 조금 느려요. 그냥 순말처럼 파워감이 빡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뭐랄까요? 몸에 어떤 그 힘 있는 주폭 이런 게 조금 안 보여요. 안 보이긴 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컴플리트 럭키가 있죠. 멀로 기수가 타는 6번. 지난번 때 보면 컴플리트 럭키죠. 이제 선행 외곽에서 이제 경주를 펼쳤어요. 모래를 안 맞았는데 오늘도 선행 가나요? 예, 선행을 갈 수 있네요. 꺾고 가긴 조금 어려운 그런 마필이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이제 8번 걸작 드림, 9번 라운더 대시 뭐 이런 마필이 붙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외곽으로 이제 10번 은혜 서브 이런 마필들이 붙을 텐데 이 은혜 서브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그 앞에 가면서 조금 그건 압박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거를 압박을 선행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막 몰고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붙들고 갔는데도 라스트에서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말의 한계인데 또 데뷔전 때는 또 날라왔어요. 조금 그 지난번에는 주로가 무거워서 그랬던 건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그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9번 라운더 대신데 뭐 저게 내용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뭐 역시 이제 470kg짜리라 그런지 시원시원한 주폭이 있는데 아직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플라잉 아테나처럼 그렇게 뭐 파워감 있는 걸음은 없고요. 결국 컴플리트 럭키에 멀로 기수면 뭐 쉽게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플라잉 아테나를 축으로 갈 것이냐
컴플리트 럭키를 축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일단 컴플리트 럭키를 축으로 가면 배팅의 메리트는 없어지는 거죠. 컴플리트 럭키가 빠져주기를 기대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8번 걸작 드림도 안토니오고 9번 라운더 대시도 문세영 기수예요. 그렇다면 메리트가 없고 또 6번, 8번, 9번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자니 뭐 배당은 뭐 없는 거 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도 그냥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 플라잉 아테나를 축으로 해서 복승식권보다는 뭐 3복승 뭐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막건 종류가 있겠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축은 좀 뭐 욕심이 나는 마필이 있죠. 이제 9번 이 썬더호스입니다. 그냥 자꾸 이제 현혹을 시키는 마필이에요. 저렇게 생겨서 왜 여태 못 뛸까? 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뭐 앞에 가면은 앞에 조금 무리해서 가면 뒤에가 없고 또 지난번에 따라가니까 또 꾸역꾸역 또 뛰죠. 결국에는 이제 1700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힘을 안배해서 취입을 해보겠다 그런 건데, 이런 주안별 기수, 기수의 어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나와보니까 제일 앞에 있어. 아니면 또 한두 마리가 있는데 같이 나왔어. 그럼 이걸 무리해서 가요. 기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심리가 그래요. 그렇게, 그럼 두 마리나 내가 같이 나왔다면 얼른 잡아서 뒤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생각해야죠. 예.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앞에 가면 더 잘 뛸 것 같아. 그러면 힘을 써요. 그 짧은 구간 힘을 쓰잖아요. 뭐 20m, 30m, 50m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100m가 탄력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여태까지 다 모래 맞아 봤고 다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번 브라산 같은 건데, 최근에 이제 멀로 기수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뭐 서브 에이스라든가 뭐 돌아온 뽀빠이 뭐 여러 가지 마필들 때문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입상을 못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저는 뭐 한간에는 멀로 기수가 뭐 어떻게 어쩌고 얘기가 있는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브라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급해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라엔 뽀빠이 같은 경우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도 나오지만 10kg가 불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불안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불안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가 이렇게 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라산 같은 경우도 보면 저 건너편에 가서 이제 무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붙들고 나간다 치지만 뭐 거기가 이제 2코너에서 3코너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힘을 안 들이고 내려갈 수 있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라스트에서 오니까 어때요? 걸음이 막 날르죠. 채공 걸음이 무뎌지는 거죠. 예.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이마필도 입상권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썬더 포스를 축으로 가더라도 이제 포사가 선행을 가나요? 이 경주에서 포사가 이제 김하인 기수의 51kg. 예, 포사가 선행을 갑니다. 안쪽에서는 이제 PNS 땅콩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천문 이런 마필이 있는데, 일단 포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에요. 아까도 그 누구죠? 허밍버드 이런 거나 이 포사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인기는 잔뜩 차지합니다. 근데 발 쓰는 게 어떻게 표현해 드리지? 좀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딱딱하다 그럴까? 딱딱한 건 아닌데, 딱딱하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감은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런 거죠. 이제 뭐 사람이 이제 팔이 골절상을 당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렀단 말이에요.
풀르면은 이 오른쪽 팔은, 정상적인 팔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게 워낙 굳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하려면은 한참 운동을 해야 되죠.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처음에 뻣뻣한 것처럼 이건 이렇게 부드럽지만 얘는 이게 부드럽지 못한, 그런 느낌의 발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포사포사예요. 1700에 좀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이냐 어려운 선행이냐 요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불편한데 힘을 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나트에서 그만큼 무뎌지는데, 일단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얘까지 데려갈 수 있는데, 이경주도 제가 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썬더호스를 축으로 간다 그래도 뭐 제 어떤 막연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인기는 끌 것 같아요. 더블데이크, 브라산, 뭐 썬더호스, 포사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요 경주도 뭐 추천드릴 생각은 없는 경주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제가 2개의 경주라 그랬는데 어디다 써놨지? 두 개 경주를 추천드린다 그래놓고서는 어디다 써놨는지, 네. 자, 요 경주는, 예,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제 분산 배팅이 좀 해야 되는 경주인데, 인기마권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4번 희망 챔프가 있습니다. 희망 챔프.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인기권에서 좀 처질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얘는 분명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현정 기수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탈 거다. 극복해낼 거다. 제가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당일 인기 5위권이었었는데, 요는 그겁니다. 그 두 손 드라이브요. 누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 붙었죠. 조금 밀고 나왔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안토니오 기수를 좀 예를 많이 드는데, 조금 힘을 쓰더라도, 거리를 손해보더라도, 나는 모래 맞는 것만 피해 가겠다. 이런 전개가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입니다.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래에 대해서 맞으면은 자기가 신경질적으로 뛰려고 해요. 막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뭐 어떤 그 액션 행동을 취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힘을 지금 말씀드린 외곽으로 간다거나 힘을 써서 외곽으로 간다거나 뭐 이제 거리를 손해 본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모래 맞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현정 기수도 초반에 좀 늦었죠. 한 반마신 1마신 정도 늦었는데 몰고 나가서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근데도 아직 어린 티를 내는 게 뭐냐면, 일단 샷코너를 선회할 때 보면 자꾸 나가려고 하죠. 안쪽에 말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해요. 근데 라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똑바로 뛰게 하니까 어때요? 격차를 더 벌리잖아요. 주폭이 시원시원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뭐 이런 기록이 뭐 13초 55 정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빠른 마필이 지금 2, 3, 5, 6, 9 이런 마필들이 빨라요. 얘보다. 그러니까 즉 요는 뭐냐면, 걔네들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결국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력이나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모래를 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뭐 주행 심사나 실전에서는 자꾸 모래를 맞추려는 이유가, 그건 아주 좋은 행동? 예. 자꾸 모래를 맞추는 게 더 나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 언제까지, 제가 뭐 누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마필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경주는 지금 이 8번 탱크삭스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김동수 기수의 53.5면 탱크삭스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4번 희망챔프보다 앞에서 경주를 펼쳐요. 얘는 선취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래 적응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9번 포스트 윈인데, 포스트 원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저기가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그랬죠. 등치는 490kg대인데, 이 몸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샤는 발 쓰는 게 좀 경직돼 있다면, 얘는 그런 건 없어요. 발은 잘 써요. 근데, 몸에 어떤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 그래서 제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7번 하이하이는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는데 얘도 한 520kg 체형 좋아요. 근데 그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정말 하자 없어요. 아주 경쾌하고 뭐 다 그래요. 근데 딱 스포할 때 보면 뭘 안 해요? 리듬을 안 해요. 리듬을. 그래서 저 등치에 아직도 5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픽 있고 메인 오브 킹 3착 승군인데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의 52kg의 3착 승군입니다. 물론 조금 뭐 상대가 아주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전에 1300이나 뭐 1200이나 뭐 13초 5, 14초 2 이 정도 뛰면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고요. 안쪽에 올드 스페셜 뭐 2번 라운더 타이거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뭐 좀 그렇게 뭐 올드 스타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축을 탱크삭스를 세운다 치더라도 저는 뭐 이경주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려도 뭐 한 무조건 제가 다시 뭐 고른다고 해도 세 마리는 무조건 좀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같아요. 자,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고 국내산 5군 마필입니다. 요 경주가 이제 오늘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눈치, 뭐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뭐 한, 두 방, 세 방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안쪽에 있는 일반 천둥세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야, 유연하다.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요. 그냥 유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한 460kg, 아주 뭐 430kg 이 정도 되면은, 그것도 말 이름이 뭐죠? 자꾸 아치어걸, 뭐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1군에 가 있는 큐피드 가이, 이런 마필도 유연하지 않습니까? 최고 430kg, 40kg인데도. 그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430kg, 40kg 나가고 그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치어걸이나 그 큐피드 가이 맞죠? 예, 큐피드 가이 54조에 큐피드 가이 이제 일요일 날 나오죠. 이런 마필들의 마지막 이 직선 구간에서의 걸음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하이하이나 뭐 이런 500kg에 달하는 거의 60kg 이상의 차이가 나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걸음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걸음수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에 하고 이 주폭이 분명히 등치가 있기 때문에 체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10m를 제가 뭐 7걸음, 8걸음에 간다면 그 초등학생 1학년짜리는 10걸음을 갈 거라고요. 그죠? 10m를 똑같이 걷는다면 부폭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아치어걸이나 이 큐피드 가이 같은 경우는 걔네들보다, 그러니까 등치 큰 걔네들보다 걸음수가 적어요. 왜 적어요?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장력이 생고무줄 같은,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생고무줄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 제가 그 주폭을 말씀을 드렸죠. 보통
한 발 뛰는데 말은 서 있을 때 2.4m의 길이를 갖고 있지만 한 주폭을 뛸 때는 평균 7m다. 적은 말은 6m다. 뭐 조금 더 신축력이 있는 말, 그런 말들은 6m다. 이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평균 7m인데 얘네들은 8m를 뛴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발에. 근데 거기다 빠르기까지 해. 몸이 경량급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스에서 그런 탄력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둥세자도 이제 그와 같은 460kg짜리인데 뭐 걔네들처럼 월등하진 않아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이 좀 난다라는 얘기고, 자, 이 5번 멋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니까 뭐 따라가면서도 왔는데 좋다 이거예요. 따라가면서 착수는 왔어요. 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을 가죠. 선행 갈 때 어때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죠. 다비드 기수가 고삐를 좀 짧게 잡았어요. 바깥에서 이제 선행을 가는데 바깥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다비드 기수가 대체로 보면 고삐를 짧게 안 잡는데 이 말은 좀 짧게 잡았더라고요. 짧게 잡아서 이제 움켜쥐었기 때문에 고개가 높은 건지 높아 보일 수도 있고, 짧게 잡으면 올라갈 수 있죠. 주먹을 내리면 말이 머리가 내려가겠지만 주먹이 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제가 이제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 때도 보니까 높아요. 고삐가 긴데도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라갔을 때 그 순위를 들은 거는 결국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았다고 해서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면서 조금 더 쉽게 뛴 거죠. 그런 것들을 피했기 때문에 힘 소진을 덜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늘 모래를 맞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다 승분전이고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M 매니킨이 있습니다. 8번. 이 KM 매니킨 좀 봐야겠죠. 제가 이 뒤에서 온 송암캐색의 덜미를 찾다. 멀로기수. 이 멀로기수 탄 거 이마피력. 하여튼 뭐 이전에 어떤 1400이나 1200 이런 걸 뛴 거 보면 아주 요즘에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쉬어서 그러나요? 쉬었다 나와서 그런지. 이전에 뛴 건 제가 좀 안 들춰봤습니다. 왜 어떻게 뛰었는지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뭐 이번엔 주교 내용이나 또 거기다 문수영 기술을 안착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의 능력까지, 컨디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난번 멀로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이 기준을 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그 컨디션을 갖고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이 조금 빠져야 되겠죠. 5kg에서 뭐 그 정도, 5kg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이제 이 패스트 트랙이요. 지난번에 상대가 너무 약했잖아요. 제가 가보사롱도 안 보고 그때 뭐 추천드렸대요. 라게르타를 추천드렸을 정도. 그 가보사랑이 입상할 정도면 그 편성은 좀 약한 편성. 근데 얘가 보여준 그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일단 뭐 얘도 뭐 버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결국 남는 마필은 하나밖에 없죠. 9번 올드 블레이드인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더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이번에는 3주 만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이유가 이제 경주 감각을 빨리 살려가지고 뭐 그것도 욕심이죠. 욕심이긴 한데 욕심? 뭐 그걸 보고 욕심이라 그러면 되나? 뭐 괜찮고 빨리 나가서 뭐 경주 감각 좀 살리고 그래서 상금 벌어야 되고 그런 이유겠죠. 뭐.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은 어떤 한계는 보일 겁니다. 한계는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어떤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건 아니고 일단 컨디션, 뭐 취입력
뭐 이경주 지금 1300m죠. 취임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는 좀 어떻게 폭을 좁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이 좀, 20배, 30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오늘은 9번 올드 블레이드가 축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재밌죠? 예, 이경주 재밌습니다. 근데 못 맞힐 것 같죠. 적중 어려운 경주죠. 재미는 있어요. 관전하는데 재미는 있는데, 배팅하는 데는 재미는 없어요. 이 경주는. 자, 일단 여러분들 1번 이 거센 돌풍이 안쪽 1번 게이트의 선행이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지난번 주로하고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1300에서 13초 오고, 이전에 이제 얘 선행만 가고 다 입상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문정균 기수가 2착인가 한번 온 것 같은데 3착? 3착인가요? 네, 3착 왔네. 1200m에서. 두 번 다 지금 선행으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임마필이 좀 힘이 안 차서 그런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전에 걸 좀 제가 다 들춰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주행 자세가 이렇게 앞이 들려 있어요. 막 이렇게 이러고 뛰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라스트 와롱 타임이 너무 좋았는데 1200 포화 18% 줄였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얘의 선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8번 강서 프린세스인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빼고 싶은데 상대도 강해지고 근데 혼자 선행을 가요. 저도 겁나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안 됩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혼자 선행을 가는데 1300도 뛰고 1400은 처음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옐로우 캣입니다. 지금 뛴 걸 보면 13초 5, 13초 8, 14초 2가 있어서 그러나요? 어떤 평균적인 순발력은 최근에 와서 이제 걸음이 조금 이제 빨라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발력 보여준 어떤 평균적인 순발력에서는 거센 돌풍 1번, 8번 강서 프린세스 이런 마필들인데 제가 만약에 힘이 차 있다면 제가 이제 다 속된 말로 이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지나가서 선행을 가면 거센 돌풍은 안쪽에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염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옐로우컷이나 강서 프린세스가 나 선행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거센 돌풍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는 압박을 한다면 이경주는 자칫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대왕구입니다. 얘는 지금 계속해서 20조 배대선 조교사에서 지금 52조죠? 52조로 간 지가 지금, 두 번 뛰었네요. 가서 두 번 뛰었나? 근데 이 대왕구가 무슨, 양전 구절이 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제가, 누구죠? 지난번이었었군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더 심해졌어요. 좀 더 심해졌고, 3착 승군이고, 52.5에 부담 중이라는 것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옐로우 캣입니다. 이철경 기수의 51.5. 얘는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너무 인상적이죠. 예. 그냥 쉽게 선행 가서 나스트에서 조금 조이풀 K라든가, 대왕고 이런 마필들이 막, 격차를 좁히려고 했던 거, 일마신 이상이면은 그렇게 큰 차이죠. 그 정도면은. 큰 차이인데, 그런 어떤 격차가 좀 좁혀지려고 했던 거,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는데, 얘만 딱 놓고 보면, 걔네들이 와서 격차를 좁힌 걸 빼고, 얘만 딱 놓고 보면, 주행재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정말 꽤 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주행자 완벽해요. 완벽해? 아니에요. 완벽한 말은 없으니까
조금 완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루미너스퀸인데, 이 데뷔전 때 4차 4차 왔나요? 2차 왔나요? 2차 왔어요. 네 번째 따라간 걸 4차. 준우승을 차지할 때 네 번째 따라갔어요. 네 번째 따라갔는데, 1000m하고, 뭐 상대도 그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센 날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얘가 다, 지금 선행으로 한 번 이기고, 지난번엔 선행 외곽에서 이겼죠. 즉 무슨 얘기냐. 얘도 지금 모래를 맞고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군전이고, 지난번에 성실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김기배 기수가 3번인가 3차 고고, 승군한 마필로. 간신히, 지난번에도 간신히 왔어요. 정말, 근데 이제 루미너스킨이 오마신을 이겼다라는 거죠. 오마신이면 거리로 따지면 57이 35, 35m예요. 제가 평균 얘기하면. 오마신을 얘네 마사에서 2.4m로 계산하나요? 그렇겠네요. 예, 2.4m로 계산하겠네요. 그러면 10m, 4, 5, 20, 12m 정도 차이 나네요. 2발 정도 차이 나네요. 2발 정도. 12m면 한 발 반 정도 주폭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경주에 이제 라운샹젤리요? 얘도 이제 원령이 너무 상대가 약했고, 이제 5번 9억 마리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9억 마리인데, 이제 승군전이죠. 이마필은 제가 이제 누구죠? 다비드 기수, 송재철 기수가 저 단점을 고치려고 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송재철 기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송재철 기수나 다비드 기수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관리사라 그러죠. 마사회법이 바뀌어서 이제, 언제예요? 12월 16일부터 이 훈련 승인자가 그냥 관리사로 마사회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시면 있어요. 이 관리사가 훈련을 하는데, 워낙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술이 고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다비드 기수나 송재철 기수가 조교했을 때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멀로 기수가, 이 기수는, 어떤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말을 편안하게 주행시키는 위주예요. 그런 식의 위주를 해요. 그 다음에 자가를 딱 걸어놓고, 거른다 그래야죠. 물린다라는 것보다 걸어놓고 말을 똑바로 뛰게 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추는 기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마필이 뭐가 단점이다. 이런 걸 좀 고쳐야 되는데, 안토니오 기수나 문세영 기수나 이런 기수를 보면 그런 단점들을 많이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똑바로 보내는 걸 위주로 하는데, 이 멀로 기수는 그냥 똑바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좀 그게 조금 이 기수한테, 좀 아쉬운 점이라 할까요? 아무튼 얘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컨디션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킹에이스 있고요. 이 킹에이스도 보면 유승환 기수나 멀로 기수가 이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못 뛰는지 지금 못 찾겠어요. 조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꽝꽝 해댔겠는데, 역시 이제 거신돌풍, 구억말, 옐로우캣, 킹에이스 이렇게 네 마필, 인기권에 있는 네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메리트가 전혀 없죠. 이 경주도. 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군이고요. 이 12번 마이티 윙? 이게 강등됐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더라고요. 강등됐기 때문에, 저는 강등이 아니라,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도, 그래?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게 이번 주에는 좀 빵긋빵긋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등됐어? 그러면 얘가 센데 뛰어다녔는데, 봐야겠네? 근데 거기에 김태희 기수 54kg예요. 근데 54kg, 4kg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그거죠. 근데 그만큼 기승술은 좀 부족하죠. 이마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힘 있는 기수가 야무지게 몰아대요. 한 번 딱 한 발 써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뭐 김태희 기수 이제 1승 했나요? 1승 했는데 중간에 어떤 전개도 분명히 매끄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힘도, 이 기술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렇기는 했었어요. 저도 신인 기수 때,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딱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딱 처음에 그게 첫 승은 아니었을 텐데요. 곱비 다 놓고, 그냥 재갈을 안 물고 곱비는 길게 놓고 막 앉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말이 나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옆에 붙었던 선배 기수가 솔직히 봐줬어요. 그 말이 근데 나중에 그 말은 1군까지 갔어요. 예전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제가 탔던 말은 그거 한번 이기고 1000m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그 말은 지금도 말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럼 제가 말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찾아보실 것 같아서 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1등하고 들어와서 진짜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었어요. 그게 말 타는 거냐 소 타는 거지, 뭐 어릴 때니까요. 뭐 막 그때 뭐 한 10번이나 탔나? 근데 요즘 기수들은 워낙 4년 동안 이 훈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린 1년 딱 교육하고 나왔는데 뭐 말이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정신없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김태희 기수도 보면 아트에서 채찍을 많이 써요. 그게 왜냐면 심리가 그러거든요. 때리면 나가는 줄 알아요. 조금 더 느껴야 되겠죠. 자, 9번 엘리트 라인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비드 기수가 제가 또 일부러 또 이제 윤승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막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엘리트 라인이 뭐 다비드 기수가 그건 일본 말인데 이렇게 막 톱질이라 그러죠. 막 말을 세울 때 이렇게 주먹을 비비는 이유가, 말을 고개를 일로 돌렸다 중심을 뺏는 거죠. 말이 막 똑바로 뛰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번 말이 미치면 여기가 통나무예요, 통나무. 제갈이 세라 그랬잖아요. 제갈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도 말이 한번 물고 튀면 못 당겨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막 주먹을 이렇게 톱질을 할 게 아니라 눌러 잡아가지고 고개를 확 틀어놓으면 돼요. 저도 그런 말 타봤어, 알아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말이 이렇게 보면 눈이 완전 미쳐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눈이 헷가닥해요. 막 뛰고 싶어서. 그냥 옆에서 다른 기술들이 이렇게 윤승해서 나가면 이제 몸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기술들이, 저는 이제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선배들이 그런 이제 주위에 이제 같은 기수들이 얘기를 해주고, 와, 그 말이 눈이 완전히 뭐 미쳤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막 이 손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못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쪽 벽면에다 두고 목을 확 틀어놓으면은 못 뛰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근데 이 다비드 기수 막 땡기는데 보니까 뭐 말이 이게 고개가 움직이질 않아요. 웬만하면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뛰려고 하니까. 이런 건 차라리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원은 뭐냐면 말이 미쳐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 최고 레이스. 이건 조금 컨디션은 아닌데, 이제 이현정 기수가 안착했다는 거. 스피드럭키, 지난번에 모준호 기수 보세요. 막 무리해가지고 자기가 뭐해서. 그 다음에 엉클벨이 있었고, 가운데 뭐가 하나 있었죠? 김하영 기수가 엉클벨을 나오고, 얘가 이제 1번 게이트에서 가는데, 2마리가 나와서 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 3코너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두 마리를 가게 하고 싹 돌아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모래 맞추면 어때요? 자기가 그냥 기술이 모래 맞으면 그냥 조금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럼 스피드는 떨어지겠지. 그럼 힘은 안배할 수 있잖아요. 도망가면 어때요? 걔네들은 힘쓰고 가는데. 그냥 자기도 두 마리 막 바깥에서 나와서 자기를 지나갔어. 막 셋이서 가죠. 저 3코나 진입 거의 내려갈 때까지. 셋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얘네 두 마리 지나가니까는 쑥 지나가니까 이걸 틀어서 바깥으로 나와. 같이 힘쓰잖아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피드루키가 이번에는 조금 뒤에서 경주를 펼칠걸요. 얘가 순발력이 없어요. 14초 5예요. 14초 5 갖고 지난번에 앞에 간 건데, 예, 거의 지금 스피드루키는 흠이 외곽에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 같은데 요마필이, 예,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계속 이렇게 전적표를 보니까 꼴찌로 와서 신경을 안 썼는데, 요게 딱 걸려요. 저도 예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했는데, 요마필이 좀, 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도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천지울림이요? 이런 것들, 얘도 머리를 좀 내리고 뛰죠. 지난번에 남산시대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진 게, 제가 이제 분명히 이 천지울림이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진 게 조금은 아쉬워. 이 300만원짜리네요. 300만원짜리가 11번 뛰어서 5번 입상했으면 뭐 돈 많이 벌었네. 이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터질 것 같아요. 배당이,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좀 배당은 좀 나아줄 수 있는 7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m 2등급이고요. 이 경주에서 흥록대부가 지금 선행을 못 가죠. 왜냐하면 8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좀 빨라요. 안쪽에는 뭐 얘랑 비슷한 마필인데, 그게 뭔 얘기냐면 비슷한 마필들인데, 1800이니까 뭐 한 150m 직선의 길이가 있죠. 코나를 만나는 거리가 150m 정도 되면 바깥에서 그만큼 힘을 쓰고 가야 돼요. 힘을 쓰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과정이 조금 너무 쉬웠어요. 기본적인 어떤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선행을 갈 것이냐, 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마이티수입니다. 지난번에 지긴 했지만 이전에 보니까 1700, 1800이죠? 예, 1800 뭐 이런 데를 뭐 쉽게 뛰어버리더라고. 지난번에는 거리가 좀 짧았어요. 예, 거리가 긴 게 얘한테는 더 낫고요. 뭐 조교 컨디션 좋고. 근데 문제는 만에 하나 얘가 체중이 지금 안 불었다면, 지금 한 20kg 이상 빠져 있죠. 예, 490kg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460 몇 킬로까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경주 역시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 블루키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복되면 분명히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컨디션이 좀 아니다. 공백기에서. 분명히 박으른 기수가, 제가 박이른 기수 비하인드 그 얘기 한번 해줄게요. 이 아나운서들이,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뭐 계속 뭐 선행의 강자 박으른 기수, 뭐에 박으른 기수, 뭐 선행 여기 뭐 그냥 화면에 비치는 거 좋아해서 그러나요? 영화배우인가요? 그 다음에 문화킹이고, 지난번에 이제 얘도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치지 않아요. 얘 3열, 선행 3열 외곽에서 이제 모래 안 맞게 이제 탔는데, 지난번에 뭐 라스트가 조금 부족했죠. 포화 16% 주로 해서 갤러 컬린인데 뒤에서 온 갤러 컬린에게 졌어요. 그 다음에 마이티누 좀 컨디션 아니고요. 흥록대부, 문화킹, 마이티수 이런 마필이고, 그 다음에 블루키튼이 얼만큼 컨디션이 회복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액티몬입니다. 액티몬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뛴 걸음만 놓고 보면 제일 세죠. 제일 셉니다. 근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고 공백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컨디션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마피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교 패턴이 너무 좋아요. 조교를 잘 해놨어요, 패턴을. 그런다고 해서 컨디션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겉보기에는 컨디션은 맹숭맹숭해요. 뭐 어디 나쁜 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조교의 어떤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교의 성과를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컨디션까지 이런 게 딱 두 개가 맞물리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예. 그래서 요경주도 이 마이치수 같은 경우가 불안하잖아요. 이제 체중이 얼만큼 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경주도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이런 경주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냥 예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괜찮고 뭐 아주 뭐 말이 뛰고 있는데 그러면 뭐 정말 소액으로 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 이게 자꾸 얘네들이 뭐 보통 1400을 좀 주로 뛰고 뭐 막 거리를 들쑥날쑥해서 제가 요게 1400m를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다 계산을 하고 뭐 여기 지금 맥스런도 1400 뛰었고요. 근데 맥스런이 지금 순발력이 뭐 괜찮네요. 뭐 1200 좋고 그다음에 매니챔프. 자, 이 경주는 지금 너무 빠른 경주예요. 예를 들어서 3번, 5번, 6번 요 세 마필만 빼고 3번, 5번, 6번, 8번까지 8번? 예, 8번도 길어요. 그러네요. 요 네 마필만 빼고 전부 다 그 한 13초 5, 6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경주가 이렇게 그 횡대로 갈 겁니다. 이쪽에서 뛴다고 가정했을 때 착착착착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 경주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5경주 말씀드렸죠. 이현종 기수가. 이 경주도 이현종 기수예요. 이현종 기수 14번 뉴먼 워리어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컨디션은 아니지만 역시 이제 조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조교도 조교지만 지난번엔 그 욕심 때문에 그랬죠.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다 또 역시 이제 이현종 기수의 52kg면 뭐 좀 한번 좀 노려볼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거기다가 이 1번 매니챔프가 지금 안쪽 게이트인데 아마 박태종 기수의 성향이라면 얘 모래 맞으면 막 난리 피는 마필이죠. 예, 모래 맞으면 잘 안 뛰려고 하는 마필.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그 근성 때문에 그래요. 얘는 다른 건 없어요.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사처럼 발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쓰는 마필이에요. 그런 마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뒷다리라고 치자고요. 뒷다리 치면은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 비절 이게 무릎이죠. 무릎 이렇게 팔꿈치. 이게 뒷다리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팔꿈치 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절. 예전에 어떤 그 지금은 조교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뭐 조교 보면서 비절에 힘이 찼다 그러는데 뭐 비절에 힘이 찼다는 얘기는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뭐 그 말이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전체적인 어떤 힘이 차 있는 걸 갖다 비절에 힘이 찼다는데 비절에 무슨 힘이 찹니까? 힘이 차겠네. 근데 이 비절에 보면 어떤 물혹이 생긴 거거나 뭐 좀 하여튼간 얘가 이쪽 어디 부분에 부자연스러우면은 자꾸 이 발을 좀 경직되거나 높이 든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멀리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발씀을 포사처럼 심하진 않아요. 포사가 그렇다고 무척 심한 건 아니지만 얘는 아주 그런 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그 선행을 못 갔을 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막 신경질적으로 막 힘을 써요. 얘는 뭐 다른 말처럼 꽉 눌러 잡아도 안 되는 마필이더라고요. 거기다 힘 쓰죠. 모래 맞죠. 이 부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나체에서 어떤 그 결정타를 못 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1번 게이트의 이점 박태종 기수의 성향이라면 무조건 밀고 나갈 거예요. 근데 얘보다 빠른 마필이 빅투더 빅하고 없네요. 없어요. 그렇죠?
선행을 가는 게 이게 참 이게 좀 불안한데. 그다음에 4번 맥스런은 그냥 뭐 묻지 마죠. 뭐 문세영 기수에 뭐 1200도 13초대를 다 뛴 마필인데 뭐. 그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7번 이스트반입니다. 이스트반. 얘도 뭐 물론 단점이 있는데 컨디션. 제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민호 기수가 12조 가서 조교를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말이 컨디션들이 좋아져요. 유마필도 좋아지고 있어.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약간, 리듬감? 예,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신축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얘가 지금 아마도 이 1번 매니챔프가 선행을 가면 가장 먼저 가서 옆에 붙어 있을 마필이 저 7번 이스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매니챔프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1번이 가고 7번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압박을 가하면 쟤는 무너질 거고, 만약에 그게 이스반이라면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얘가 무너지고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탄력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얘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뒤에서 못 올라오면 꾸역꾸역 뛰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 14번 뉴먼 워리어는 얘도 거의 한 13초 7 정도, 다른 애들보다 0.1초, 0.2초 정도 느리지만 10마리나 가면은 바로 뒤로 들어갈 거예요. 이 이현종 기수는. 이제 그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뉴먼 워리어를 축으로 좀 공략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갑자기 뭐 체중이 불어갖고 나온다 그러면 포기할 겁니다. 예, 그런 건 여러분들도 융통성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구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첫 경마일인 1월 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내내 추웠거든요. 뭐 지금 뭐 제가 조교표 보면 영하 10도, 8도 막 이랬습니다. 월요일 날 영하 10도, 목요일 날 영하 8도 막 이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조 2%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주로가 변화가 아주 많이 왔죠.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신중한 배팅을 좀 할 것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씨입니다.